반갑습니다. 오늘은 테슬라 소식과 함께 다사다난했던 지난 1년도 돌이켜보고 또 더욱더 기대되는 AI 회사로 테슬라가 거듭나게 될 2024년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작년 이맘때쯤 크리스마스가 즐거워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었기 때문에 또 이번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는 시간에 특히나 더 센치해지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지난 1년간의 테슬라 주가를 보게 되면 작년 이맘때쯤 테슬라 주가가 100불까지 내려가게 됩니다. 정말 상상할 수 없을 수준으로 말도 안 되는 수준으로 많이 내려갔던 시기입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난 지금 대부분의 주가를 회복하며 250불 정도에서 6개월간 행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테슬라 주가가 많이 내려갔을 때 주가에만 초점을 맞추면서 다양한 낭설들이 많이 나오기도 하였습니다. 지금 이 글 같은 경우 X를 통해서 게시하였던 올해 1월 4일에 올렸던 글입니다. 보수적으로 평가한 테슬라 멀티플 기준 밸류에이션 300달러. 아직 이 수준에 도달하지는 못하였지만 근접한 수준에 오게 되기도 하였습니다. 당시 밸류에이션 같은 경우 테슬라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비즈니스 중에서 가장 보수적으로 그리고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모빌리티 쪽만 초점을 맞춰서 진행을 했던 밸류에이션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다가오는 2024년부터 테슬라는 본격적으로 AI 회사로 자리매김하게 될 것이고 여기서 언급한 밸류에이션과는 사실 차원이 많이 다른 밸류에이션을 가지기 시작하는 해가 될 것이기도 합니다. 물론 시장이 이를 인정해주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겠지만 어떻게 보면은 번데기가 나비가 되는 과정을 거치기 시작하는 첫 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글 같은 경우 또 글뿐만이 아니라 당시 유튜브 영상으로도 올렸던 내용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주가는 정말 크게 요동을 쳤지만 테슬라는 많은 것을 성취한 한 해이기도 합니다. 약 180만 대의 차량을 인도할 예정이고 이는 단연간 연평균 성장률 50%라는 대기록이 됩니다. 또 동시에 기가 베를린과 기가 텍사스의 생산 능력도 꾸준하게 향상을 하였고 4680 배터리 역시 계속해서 생산 능력을 올려왔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리튬 정제 시설도 테슬라가 직접 건설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또 사이버 트럭 인도도 시작이 되었고 NACS가 테슬라 주도하에 미국 표준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과거 일론이 예언했던 모델 Y가 세상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차량이 될 것이다 라는 사실이 현실로 바뀌기도 하였으며 엄청나게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휴머노이드 로봇 옵티머스 버전 2를 소개해주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가 테슬라 밸류에이션이 새롭게 과거 접근 방법이 의미가 없어지는 지점이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테슬라 AI는 아무래도 차량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자율주행, 로보택시 이거 자체만으로도 상당히 큰 밸류에이션을 가져올 수 있는데 이런 차량을 넘어선 휴머노이드로 발돋움하는 게 바로 올해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FSD 같은 경우도 엔투엔드 버전인 버전 12 출시를 앞두고 있고 이 버전 12가 나오는 순간부터 테슬라 차량 로봇과 휴머노이드 옵티머스 로봇의 두뇌가 훨씬 더 빠르게 발전을 하게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며 여전히 지금까지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현실 세계 AI를 보유하고 있는 게 테슬라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발전 속도는 앞으로 더욱더 가속도가 붙게 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지금까지 성취한 내용도 놀랍지만 중요한 것은 앞으로 테슬라가 이루어 나갈 성취가 더욱더 기대가 된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작년 이맘때를 돌이켜보면 즐거워야 할 크리스마스가 정말 많이 힘든 시기였는데 이제는 그때의 경험이 앞으로 다가올 장기 투자에서 가장 큰 자산이 되는 시점이 되었다고 봅니다. 정말 힘든 한 해 이겨내신 모든 분들께 축하드리며 고생하셨습니다 라는 메시지를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 소식은 테슬라의 미래인 AI를 더욱더 빠르게 발전시켜줄 수 있는 도조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 내용 같은 경우에는 테슬라 소프트웨어 엔지니어이신 로메인님께서 공유해 주신 내용입니다. 하나의 밈 형태로 공유를 해주셨는데 왼쪽에 보시는 게 엔비디아의 H100 GPU이고 오른쪽이 총 5행 5열로 연결되어 있는 테슬라의 도조 타일 25개입니다. 그리고 이 밈을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H100보다 도조 블락이 벌써 더
뛰어나다라는 메시지를 말을 하는데 이런 사람들의 관심이 조금 부담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정보는 더 알리지 않겠다라는 말과 함께 이 도조 블락 이미지 같은 경우도 본인이 공유한 게 아니라 스티브 씨가 과거에 공유했던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게 12월 초에 나왔던 이미지입니다. 그리고 이 이미지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거는 벌써 테슬라가 1.1 엑사플랍의 AI 트레이닝에 최적화되어 있는 도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던 내용이기도 합니다. 도조 같은 경우 핵심 능력이 칩 하나에서 끝이 나는 게 아니라 이처럼 칩끼리 연결을 하면서 컴퓨팅 능력을 선형적으로 상향시킬 수 있게 하는 이 확장성이 핵심 능력 중 하나였는데 벌써 블락 단위에서는 이게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도조가 블락 단위에서 끝이 나는 게 아니라 이 블락과 블락을 또 연결하게 되고 이 연결을 통해서 만들어진 캐비넷을 또 캐비넷과 캐비넷 사이로 연결하며 컴퓨팅 능력을 기하급수적으로 칩을 생산하는 능력만큼 확장시킬 수 있는 시스템이기도 합니다. 그 시작점이 시작되었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내용입니다. 그 밖에 매크로 환경도 상당히 우호적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내용이 오늘 PC를 통해서 확인되었습니다. 시장의 컨센보다 낮은 PC가 확인이 되었고 절대적인 PC 수준 자체도 낮았으며 그 질조차 나쁘지 않았습니다. 이번 PC를 보게 되면 가처분 개인소득 같은 경우에는 전월보다 더 높아진 수준을 유지하였지만 개인 소비 지출은 내려가며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이번 PC가 중요한 이유가 페드에서 인플레이션을 측정할 때 훨씬 더 참조를 많이 한다라고 여러 번 밝혔던 지표가 PC입니다. 그리고 역사적인 PC 수치를 보게 되면 지난 1년간 꾸준하게 하향 트렌드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점 역시 매크로 데이터를 바탕으로 페드가 인플레이션이 내려가고 있다라는 점을 부정할 수 없을 만큼 강력한 트렌드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미국 전체 역사로 보게 된다면은 벌써 PC 기준 인플레이션은 역사적 평균 수치에 도달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PC가 내려가고 있는 속도 혹은 인플레이션이 내려가고 있는 속도가 역사적으로도 상당히 가파른 상태이기 때문에 한동안 추가적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높은 상태이고 이렇게 된다면은 페드의 기준 금리 인상의 이유였던 인플레이션 문제가 해결이 되기 때문에 더 이상 기준 금리를 인상할 수 없고 생각보다 빠른 시기에 인하까지 가능하다라는 의미가 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페드의 기준금리 인하는 자동차 시장에서는 더욱더 많은 차량 구매로 이어지게 되어서 테슬라의 유리한 환경이 내년부터 시작될 수 있는 가능성도 충분히 큰 상황입니다. 그 밖에 중국에서도 좋은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테슬라의 메가팩 프로젝트를 위한 토지 취득 및 서명식이 진행이 되었고 지금 보시는 게 바로 그 사진입니다. 이렇게 중국에서 메가팩 공장을 건설하게 된다면 연간 10,000개의 메가팩을 건설하게 될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이 프로젝트 이름 자체도 마일스톤 프로젝트로 테슬라 내부에서도 상당히 큰 의미를 두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또 구체적으로 언제 착공이 시작되고 생산이 시작될지와 관련된 내용도 중국 신화통신을 통해서 나왔습니다. 신화통신에 따르면 착공식이 시작되는 것은 2024년 1분기부터 시작이 될 예정이며 생산은 4분기부터 시작이 될 것이다 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렇게 중국에서 실제 10,000개의 메가팩이 매년 생산된다면 테슬라 어닝에는 어떤 영향이 있고 밸류에이션에는 어떤 영향이 있는지도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내용 같은 경우는 맷 스미스 님께서 정리해 주셨는데 맷 스미스 씨의 전문 분야가 에너지입니다. 테슬라가 최종적으로 확보하게 되는 에너지 저장 장치의 양은 매년 100기가와트시가 되고 이는 약 40빌리언 수준의 매출로 이어진다라고 평가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욱더 중요한 점은 테슬라가 목표로 하고 있는 2030년 에너지 저장 장치 생산 능력 수준은 1테라와트시이고 지금 이 수준이 10분의 1밖에 되고 있지 않다라는 것 역시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기서부터 테슬라가 이를 실제 성취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판단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테슬라의 가치는 아주 크게 변화할 수 있습니다. 물론 딜레이가 된 적은 많지만 지금까지 약속했던 모든 것을
약속을 지켰다라는 점에서 월스트리트는 이런 테슬라의 비즈니스 부분에서 큰 밸류에이션을 놓치고 있다, 아예 잠자고 있다라고 표현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AJ님께서 조금 더 구체적인 밸류에이션을 평가해 주시기도 하였습니다. 이렇게 중국에서 생산되는 40기가와트시의 에너지 저장 장치를 20빌리언 달러라는 매출로 평가를 하셨는데 조금은 높은 수준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세후 수익으로는 3.6빌리언 달러로 평가를 하셨고, 테슬라의 12개월 포워드 P인 70배를 적용하게 된다면은 이번 중국에서 생산하게 되는 메가팩토리의 가치는 252빌리언이 되고, 이를 주당 가치로 환산하게 되면 80달러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P 레이쇼를 조금 더 낮춰서 혹은 매년 20빌리언 달러의 매출을 조금 낮춘다 하더라도 주당 40달러 이상의 가치를 가져올 수 있는 게 이번 중국 에너지 저장 장치 공장이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밖에 추가 중국 소식도 있습니다. 중국에서 내비게이션 기능이 추가가 되었는데 그 내용을 보게 되면은 신호등이 있을 때 언제 신호등이 바뀌는지 카운트다운을 해주는 기능과 목적지까지 얼마나 갔는지를 보여주는 기능이 추가되었다라고 전해졌습니다. 그 밖에 사이버트럭의 생산도 상당히 순조로워 보입니다. 조태그마이어님께서 공유해주신 기가 텍사스 사진을 보게 되면 80대 이상의 사이버트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생산이 순조롭게 진행되다 보니 파운데이션 시리즈 판매는 계속해서 증가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도 합니다. 소이어님께서 정리해주신 내용에 따르면 계속해서 추가 파운데이션 구매 의사를 묻는 초대장이 발급되고 있습니다. 몇 시간 단위로 발급된 초대장이 계속해서 확인되고 있으며, 사이버트럭 고가 논란이 있었지만 파운데이션 버전의 인기가 상당히 뛰어나다는 것 역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사이버트럭 같은 경우 앞 카메라는 스프레이를 통해서 카메라를 씻어주는 기능이 확인되기도 하였습니다. 그 밖에 다양한 국가에서 보조금 변경과 관련된 소식이 계속해서 들려오고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 이번 2024년 1월 1일부터 모델 3 RWD와 모델 3 롱레인지 같은 경우 보조금이 7,500불 보조금이 모두 다 지급되지 않는다라는 소식이 계속해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GM 같은 경우에는 2024년 초에 이 보조금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밝히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이렇게 보조금을 잃게 되지만 2024년 중에 충분히 적합한 조치를 취해서 보조금을 일부 혹은 전부 다시 확보하는 시기가 분명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내용이 있는데, 일단 유럽에서의 보조금 상황도 먼저 살펴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럽 같은 경우도 독일에서는 갑자기 보조금이 내년부터 중단이 된다라고 밝혀졌으며, 이탈리아 같은 경우는 내년부터 보조금이 2배가 된다라고 알려졌습니다. 각 국가에 따라서 보조금이 내려가기도 하고 올라가기도 하고 정신이 없는 상황인데, 전기차 시장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전기차 시대를 도래하게 만든 것은 보조금이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제품 자체가 내연차와 비교했을 때 더 뛰어난 성능을 제공해주며, 더 뛰어날 뿐만이 아니라 내연차에서는 제공해줄 수 없는 컴퓨팅 능력을 전기차가 제공해준다라는 것 역시 핵심입니다. 그리고 이 컴퓨팅 능력과 대중의 관심을 받기 시작한 AI가 결합되어 있으며, 이를 통해서 너무나 큰 시너지를 만들 수 있다라는 것 역시 핵심 능력 중 하나입니다. 거기에 더해서 전기차 생산 비용 같은 경우 내연차보다 훨씬 더 가파르게 내려가고 있고, 이 추세가 오랫동안 지속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전 세계의 내연차 시장이 전기차로 바뀌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각 국가별 경쟁이 시작된 것이고, 전기차 시대의 경쟁 우위를 잃기 싫어서 시작한 게 바로 전기차 보조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보조금 여부에 따라서 전기차의 경쟁력이 생기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제품 자체가 경쟁력을 가지고 있고, 그 경쟁력을 어느 국가가 먼저 최대한 확보하느냐의 경쟁이 보조금 경쟁인 것이죠. 조금 더 다르게 말을 하면은 테슬라 같은 경우는 각 주요 대륙별로 모두 다 공장을 갖고 있습니다. 그 말은 국가별 보조금 정책이 바뀐다 하더라도 전 세계 시장을 봤을 때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전기차 시대로 전환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항상 순조롭게 전환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조금의 변동성이 큰 구간도 분명 있을 것이고, 이 변동성은 짧게 보면 짧게 볼수록 더 크고, 또 시장 규모도 단일 국가 단위로 보면은 이 변동성이 더 클 것입니다. 하지만 기간을 길게 잡고
국가들을 더 넓게 보게 된다면은, 그래서 항상 조금 더 크게 보게 된다면은 더 큰 트렌드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그 밖에 테슬라 OTA 업데이트와 관련된 광고가 다시 한 번 더 진행되기도 하였습니다. 미국 교통부에서 12만 대의 테슬라를 리콜한다라고 하였는데, 이 역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인 OTA를 통해서 진행이 되게 됩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이고, 다들 행복한 크리스마스, 즐거운 크리스마스 되시기 바랍니다.